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학 알림이에 게시가 되어져 있는 대학별, 그 다음에 고등학교 유형별 선발 인원에 대한 발표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외국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각 대학별로 몇 명 정도, 실제 어떤 전형에서 합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내 대학에 오시는 경우 예전에는 대부분 다 그냥 토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어학특기자 전형이나 아니면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국내 대학을 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지만 입시의 지형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학특기자 전형의 대학들도 많이 축소가 되어졌고 또 축소되어진 상태에서 모집 인원도 많이 줄어든 상태다 보니까 우리가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의 원서를 쓰는 경우에 새로운 전략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국내 입시에서는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대략적으로 한 78% 선발하고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한 22% 정도를 선발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 수시에서 선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서울, 경기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본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논술 전형 또는 어학특기자 전형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이제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각 대학별 해외고, 외국 고등학교의 선발 인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를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3교년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보게 되는데, 서울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발된 학생 수가 79명, 그 다음에 2023년도에도 79명, 2022년도에 82명인데 꼭 알아두셔야 되는 인원, 다시 말하면 저 79명 중에서 재외국민 인원이 75명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79명 중에서 재외국민 인원이 75명에 해당이 된다. 결국은 뭐냐면 재외국민 전형이라고 한다면 서울대학교는 3년 특례 전형이 없기 때문에 12년 특례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을 뽑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4명, 2023년도에는 5명, 2022년도에는 5명.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선발 인원이 있죠. 결국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에 해당이 되는 것은 재외국민 전형은 해당 사항이 없으신 거고, 대부분 다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또는 특기자, 논술, 수능, 기타 전형이 바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의 선발 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데이터를 볼 때 꼭 이해해야 되는 점은 예전에 비해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 국내 대학의 원서를 쓰는 학생의 숫자가 매우 감소됐다, 매우 많이 줄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 4명이나 5명이 붙었다라고 하는 숫자가 결코 적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연세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에 613명이 외국고 졸업자가 합격을 했고, 이 중에서 532명이 재외국민 전형이에요. 그리고 약 80명 정도를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아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국제형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를 분리하여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유리한 대학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 72명, 2022년도에 85명이 감소가 되어졌고 합격이 됐고, 수능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1명, 논술 전형에서도 1명이 합격이 이루어졌죠. 고려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논술 전형 수능에서 합격한 1명, 1명, 2명을 제외하고는 없고요. 성균관대학교는 2024년도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1명이 합격이 이루어졌고 논술 전형에서 1명이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는 2022년도에는 학종에서 10명 정도 합격이 되어졌지만,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전에는 글로벌 인재 전형이라는 전형의 특징이 있다가 폐지가 되어지면서 그 이후로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로의 선발 인원이 크게 늘지 않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서강대학교도 2024년도에는 선발 인원이 없습니다. 한양대학교도 2024년도에 보면 선발 인원이 없죠.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기본적으로 대교역, 대학 알림이에 게시가 되어져 있는 대학별 신입생 고등학교 유형별 선발 인원을 기본적인 자료로 삼고 있긴 하지만,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 자료에서 일부 빠진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로 국내 대학에 원서를 쓸 때 꼭 알아야 되는 게,
과연 어느 대학에서 어떤 전형에서 해외고 학생들을 실제 선발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원서를 쓸 때 그 지점을 잘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꼭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중앙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1명, 3명, 2명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학종에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의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화여자 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특기자 전형에서 13명을 선발하고 있어요. 이만큼 이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유리한 전형은 바로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국제형이라든가 또는 이화여자 대학교 어학특기자 전형이나 국제학 특기자 전형에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선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경희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2024년도에 7명, 2023년도에 7명, 2024년도에 4명이기 때문에 학종 선발 인원이 많아요. 그렇죠. 학종 선발 인원이.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쓸 때는 아무거나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학과와 관련된 진로 적합성을 뚜렷하게 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내가 인문계로 원서를 쓰거나 자연계로 원서를 쓸 때 내가 고등학교 때 이수했었던 교과목이라든가 교과목의 성적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학과 선택을 잘 하셔야만 합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한국 외대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특기자 전형의 선발 인원은 없고, 보시는 것처럼 논술과 수능 전형에서 합격 인원이 있습니다. 시립대학교는 수능에서 1명이 합격을 했고요. 건국대학교는 2024년도에 합격 인원이 없습니다. 자, 동국대학교는 학종에서 꾸준하게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능에서도 한 명 합격이 이루어졌고요. 홍익대학교는 교과 종합에서 선발 인원 없고 논술 전형과 수능에서 있습니다. 숙명여대는 꾸준하게 학종에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이고, 그 다음에 세종대학교는 작년까지만 해도 학종에서 3명이 합격이 됐지만 올해는 없었어요. 2024학년도에는. 대신 수능에서 1명이 합격을 했고, 서울과기대도 교과와 종합에서는 없습니다. 숭실대학교는 학종에 좀 더 선발 인원이 많죠. 보시는 것처럼 4명, 2명, 4명이기 때문에 숭실대학교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선발이 이루어지는 좀 유리한 학교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국민대학교 보겠습니다. 국민대학교는 지금 합격 인원이 많죠. 15명, 17명, 20명. 왜 이렇게 많을까? 아시는 것처럼 국민대학교에 어학특기자 전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학특기자 전형이 있는 이화여자 대학교나 국민대학교는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유리하다. 단, 공인어학 성적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는 점이 있겠죠. 그래서 실제 합격이 이루어졌고, 아시는 것처럼 서울권에 있는 어학특기자 전형은 이화여대, 국민대, 서경대학교지만 서경대학교는 올해 어학특기자 전형이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서울에는 이제 이화여대, 국민대학교 2개 대학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명지대학교는 2024학년도에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없고요. 상명대학교도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없습니다. 성신여대도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없고, 동덕여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3명, 1명, 3명, 4명, 1명으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를 선발하고 있고, 덕성여대도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의 선발 인원이 없어요. 자, 서울여대도 선발 인원이 없고요. 가천대로 가니까 가천대학교는 1명, 2명, 2명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를 선발하고 있고,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도 2023년도에는 1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아주대학교는 6명, 3명, 1명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선발 인원이 있고,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경기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해외고등학교 선발 인원이 없고, 경기대학교는 2023년도에는 7명을 선발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고를 또 많이 선발했었던 경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25명이나 무려 뽑혔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외고를 많이 선발하는 대학이 어딘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이화여대, 국민대학교,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미래, 이런 대학들이 해외고의 선발 인원이 꽤나 많고, 연세대학교 미래에 이렇게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의 선발 인원이 많은 이유는 연세대학교 미래에 글로벌 인재 전형이 있죠. 글로벌 인재 전형 중에서 동아시아 국제학부 같은 경우들은 예전에는 해외고의 선발 인원과 국내고의 선발 인원이 별도 분리가 되어져 있었죠. 최근에 들어서 그게 이제 통합이 되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 글로벌 인재 전형에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선발 비율이 꽤나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동대학교도 글로벌 인재 전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대도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유리해요. 70명이나 선발을 했습니다. 자, 충북대학교는 없고 충남대는 지금 보시면 특이한 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의 선발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지원 자격에 문제가 없는 전형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인 경우에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다 지원하실 수 있고, 논술 전형에서도 지원 자격에 문제가 없어요. 다 지원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학생부 교과인 경우는 대부분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로 한정하거나 학교장의 추천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충남대, 충북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도 지원하실 수가 있고, 실제 해외 고등학교 학생의 성적을 국내 고등학교 학생과 비교 내신을 적용하게 되어질 때도 비교적 유리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카이스트 산업대학교를 보면 카이스트나 포스텍이나 유니시드나 디지스트나 지스트를 보게 되는데, 카이스트는 재외국민 전형에서 8명, 12명, 16명을 선발했고, 아시는 것처럼 카이스트는 외국어 졸업자 전형을 별도로 가지고 있고요. 포스텍 같은 경우는 외국어 전형은 없지만 2024년도에 4명, 2명, 특히 유니시드를 잘 보면 유니시드는 8명, 8명, 2명, 디지스트가 4명이 합격이 됐죠. 카이스트나 유니시드나 디지스트나 지시드 같은 경우는 산업대학이기 때문에 수시 원서 접수 6회 내에 포함이 되어지지 않아요. 포스텍은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계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경우는 6개 일반 대학 원서 쓰고 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유니시드나 디지스트나 또는 카이스트 같은 대학들은 별도의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 없이 원서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예과를 보려고 해요. 의예과. 지방의 의과 대학들 중에서 특히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 중에서 내가 수능 체제를 충족하면서 국내 의과 대학에 원서 지원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경우 과연 내가 국내 의대 지방의 의과 대학 중에서 해외고를 선발하는 학교들이 어디 있나 봤더니, 건국대학교 글로컬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1명이 합격이 이루어졌습니다. 단국대학교 천안은 교과에서 3명이 합격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한림대학교는 교과에서 4명, 그 다음에 특기자에서 8명이 합격을 했고, 원광대학교는 학생부 교과에서 1명, 그 다음에 계명대학교는 교과에서 1명, 학종에서 4명이고요. 경상대학교는 교과에서 1명, 인제대 교과에서 4명, 조선대 교과에서 1명, 강원대 교과에서 1명이에요. 물론 이 1명이나 4명이 합격한 인원이 의예과에 붙었다라고 결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의 선발이 있는 전형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비해서 이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유리한 경우는 이거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국내 논술 전형이나 국내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쓴다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의 것이 장점이 더욱더 부각이 된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수능 체제를 충족했었을 때 수시 전형에서 합격할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이때까지 기간 동안에 4개 영역,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탐구 전체를 수능 체제를 충족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2개 영역, 다시 말하면 수학이나 영어 또는 국어나 영어와 같은 2개 영역의 수능 최저만으로도 훨씬 더 입시에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이퍼립에서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계열, 자연계열 논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논술 수업은 매주 화요일, 그 다음에 매주 목요일 오전에 10시부터 1시까지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가장 큰 특징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만의 논술 전형이라는 점이에요. 아무래도 해외에서 1년, 2년, 3년 고등학교 과정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논술 수업을 같이 듣게 되면 사실상 학습의 과정이 다르다 보니까 본인들에게 맞지 않는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포랩에서 진행하는 것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논술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하이포랩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와 관련이 된 입시 컨설팅이나 또는 면접고사나 또는 논술고사 등을 학원 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이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대학별, 전형별 선발 인원에 대해서 분석을 드렸고,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대학을 결정하거나 전형을 결정할 때 매우 기초적인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